제가 그쪽 어머님들한테 합의 안 하시는 게 뭐 촉법이라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떠봤는데 자기네들은 절대 아니래요. 그런 게 본인들 말로는 우리 애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 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학생 애들이 촉법인 거를 이용을 해서 심지어 그 친구들은 미안함도 저한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의 기행? 이런 말투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진짜 어린 친구들 막 저학년 요 정도까지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나이의 친구들까지 이렇게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해준다는 게 5월 23일 오후쯤이었을 거예요.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아이 3명이서 이제 처음에 들어오더니 처음에는 뭔가를 결제하는 듯한 시도를 보여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는 그냥 학생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의자들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자리에 앉더니 제품들을 계산을 안 하고 막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23일 날 한 40분에서 50분 가량 80개 정도가 넘는 제품들을 훼손을 시키고 이제 그러고 다 그냥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6년간 장사를 하면서 이런 경우에는 애들 또 온다 해서 저희가 CCTV로 주의하고 있다가 25일 날에 친구들을 3명 데리고 와서 6명이 와서 또 제품들을 막 뜯는 거예요. 바로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저희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금액은 32만 원인데 그때 현장에서 경찰관이 검거한 사건입니다. 일단 그 3 명은 어떤 연유에서 이제 선처를 했고 나머지 3명 학생들의 부모들하고는 어떤 트러블이 지금 생긴 상황인지. 세 분은 전화를 하시자마자 저한테 사과를 하셨어요. 너무 미안하다 사장님,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저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자세로 나왔는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저도 자식을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면 진술서 써주는 조건으로 그냥 선처해드리겠다,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해드리겠다 하고 처벌 불원서도 제출을 해줬는데, 그 나머지 세 분은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다가 연락을 계속 안 받는 거예요. 3명이 동시에. CCTV를 보니까 그 세 분이서 물건들을 모으고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뭐 아이들한테 뜯었던 물건들 가져와봐 해가지고 물건들을 모으다가 19만 5천 원인가를 이렇게 결제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결제를 하고 자기는 도의적으로 이게 마음이 편하니까 결제를 하겠다, 그러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사건 수습을 먼저 하려는 그런 꼼수로 보여가지고 기분이 상해 있는데 이분들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서 뭐 합의금 원하시냐, 그럼 합의금 얼마 생각하시냐라고 여쭤보니까 또 한두 시간 연락이 없어요. 뭐 사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연락이 없다가 한두 시간 뒤에 20만 원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거기 사건 현장이고 지금 정확하게 얼마가 훼손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20만 원이면 저희는 손해보는 격이나 다름이 없다, 그거 받고 끝낼 바에는 그냥 고소하는 게 맞다 하니까 그럼 고소하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뚝 끊더라고요. 1차적으로 그냥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시 이제 심정이 어떠셨는지. 제가 그거를 한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가게를 어떻게 왔냐 하니까 처음에는 길 가다 찾아서 왔대요. 얘도 쟤도 뜯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 뜯게 되었다라고 진술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그래 첫날은 그렇게 왔다 쳐, 그럼 둘째 날은 어떻게 왔어? 너희 여기서 굉장히 먼 거리에 살잖아 하니까 여기를 찍고 왔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3일 날 또 그렇게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25일 날에 또 그래도 되겠다 해서 친구들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학년도 아니고 중학생인데, 그래서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처참했습니다. 이제 그날 있고 나서 학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도위가 열리는데 강력하게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 들어보니 결제를 다 했다, 그러니까 재물손괴가 아니고 아이들이 무죄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저한테 확인 전화를 한 거예요, 학교에서. 그래서 제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아니 저는 변상 받은 것도 없고 지금 아이들한테 사과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좀 진술을 해달라 해서 제가 진술서를 제출을 하러 갔어요. 이제 제가 선처해준 세 분 어머님들 있잖아요. 이제 저한테 고마워하니까 저한테 녹음본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러니까 촉법이니까 1호 처분 받을 거고 처벌도 제대로 안 받을 거고, 그리고 혹시 돈 주고 합의 받냐, 돈 주고 합의 받으면 돈 돌려달라 해라, 굳이 왜 합의를 보냐, 처벌도 제대로 안 받고 소년부 송치도 안 된다. 적법성이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엄마는 이렇게 소년부 넘어간다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했는 거야. 아니거든. 이렇게 소년 못 넘어가거든. 근데 저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당장 따져가지고 이렇게 제보해 줬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쪽 어머님들한테 합의 안 하시는 게 뭐 촉법이라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떠봤는데 자기네들은 절대 아니래요. 그런 게 본인들 말로는 우리 애들은 꼭 처벌을 받아야 된다, 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사화가 나갔거든요. 촉법소년이랑 배쨘다 이렇게 기사가 나갔는데 이제 부모님들이
저를 지인들이랑 다 같이 동원을 해서 맘카페 후배들이 온갖 사이트에 저희를 거짓말쟁이로 악마화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식들을 거론하면서 단언컨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적이 없다. 장문의 글을 수차례 쓰셨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화가 납니다. 요번 사건을 겪으시면서 촉법소년 한계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나 이런 무력감 느끼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아이들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 촉법소년 나이를 좀 낮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중학생 애들이 촉법인 거를 이용을 해서 심지어 그 친구들은 미안함도 저한테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의 비행? 이런 말투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진짜 어린 친구들 막 저학년 여 정도까지가 촉법소년에 해당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그런 나이의 친구들까지 이렇게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해준다는 게 저는 너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